아버님이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의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 없네요. 항상 똑같았습니다. 2-3일에 한 번씩 아버님 상황을 얘기를 해 주는데 일단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고 했고요. 어떤 수치가 좀 좋아졌다. 그런데 폐혈증 수치는 좀 나빠졌다. 이런 항상 같은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입원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게 아버님이 이제 불안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제 몸부림쳐서 이것저것 연결해 둔 관 같은 게 빠질 우려가 있어서 재우는 처방을 했다고 전해 줬습니다. 아마 이 이후로 계속 거의 3주 이상은 재우는 처방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자고 있었던 거죠. 담당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는 게 이렇게 자면서 치료받게 되면 환자는 전혀 고통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입원 3주차쯤 되었을 때 이래저래 검색을 하다가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토나라는 걸 알고 처방할 수 있는지 그냥 물어봤습니다. 이 약물이 초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이제 이미 위중증으로 간 다음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중증 상태로 입원을 해서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꾸준히 사용했다고 하고 다른 분들 보니까 렘데시비르라는 약물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위중증에서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약물의 도움도 도움이지만 자가 면역이 회복의 역할을 해줘야 하고 결국 코로나 음성이 떠야 합니다. 교수님도 항상 이제 음성이 뜨고 나면 회복이 무척 빠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2-3일 주기로 검사할 때마다 항상 양성이었고 그것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양성이었습니다. 코로나 진단 검사했으니 이제 결과 나오면 연락 주겠다고 할 때마다 저희 가족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렸는데 야속하게도 계속 양성이 나왔던 거죠. 그렇게 답답하고 걱정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번 이제 5주차가 되었고 12월 13일 월요일 아침에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계 가족 2명만 면회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솔직히 아버님이 이제 뭔가 회복하나 보다라는 희망이 생겼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TV에서나 보던 방역복을 겹겹이 입고 아버님을 뵈었습니다. 바로 아버님 옆이 아니라 아버님이 있는 병실 밖에서 문을 닫고 아버님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회복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한 희망과는 다르게 엄청 큰 여러 가지 치료 기기들이 여러 가지 관을 통해서 아버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이때는 재우는 처방을 좀 줄인 상태였었지만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는 구분이 잘 가지는 않았고요. 병실 밖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아버님이 입원하고 나서는 처음으로 가족들 목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할지 고민을 좀 하다가 아빠 이제 가족들 다 같이 석화랑 방어회 먹기로 약속했는데 아빠가 여기 계셔서 아직도 못 먹었으니까 얼른 낫고 같이 먹어요. 다음 주면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 하니까 그때 형이랑 다 같이 면회하러 올게요. 저는 약간 이렇게 아버님이 낫고 나온다는 걸 알고 안심하고 정신력으로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싶은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들었는지 미세하게 표정이 좀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좀 뭐랄까 좀 울상이라고 할까요? 우시는 듯한 표정이셨어요. 면회를 마치고 직후에 이제 어머님 집으로 돌아가면서는 이제 아버지가 너무 아파 보이고 저도 너무 심적으로 좋지 않고 어머님은 위가 쓰리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을 리가 있나요? 속쓰림약 하나 사드리고 그래도 이제 기운 내시라고 설렁탕 같이 먹고 마음 좀 진정하고 저 할 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좀 뒤에 식탁에서 이제 어머님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장례식장이랑 납골당을 이래저래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야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직계 가족만 면회를 허용해 주는 걸 임종 면회라고 부르더라고요. 면회 당시만 해도 희망이 컸었는데요. 이제 이때 간호사분께 "여기서 얘기하면 들리겠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사람이 끝에 가더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라서 들릴 겁니다."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면회한 다음 날 이제 어머님께 혹시 병원에 면회 한 번 더 하게 해 달라고 좀 부탁 좀 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방역복도 입어야 하고 번거롭고 전염 위험도 있고 사실 그래봤자 마음도 안 좋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버님이 들리실 것 같은데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게 갑자기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혹시 임종면회 가시는 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면회 후 3일이 지났을 때 12월 16일 아침 9시에 어머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님이 심장마비가 왔고 설치한 모든 치료 기기들을 다 떼야겠다고요. 그래서 그게 돌아가신 거냐 물으니 맞다고 했다고요. 네,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혹시 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겠냐고 해서 어머님이 이제 굳이 확인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병원으로 저희는 향했고요. 이제 사망 진단서를 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저기 쓰이는 곳이 많으니까 사망 진단서는 이제 넉넉하게 15부 정도는 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이제 진료비를 정산했는데요. 이제 참고하실 게 저희 아버님은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에크모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딱 39일 정도 계셨는데 진료비 내역을 보니까 총액이 1억이 훌쩍 넘게 나왔습니다. 1억 5천 조금 넘는 정도라고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이건 병원마다 다 다른 거라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건강보험이 뭐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이 내주는 것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저희가 내야 할 돈이 이제 3천만 원 좀 넘게 나왔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임종까지 코로나 양성이었고 이때는 국가에서 코로나 양성일 때의 치료비는 모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낸 총 치료비는 사실 6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죠. 저희 아버님은 이제 12월 16일에 돌아가셨는데 17일부터인가 정책 규정이 바뀌어서 이번 기간 동안 코로나 검사를 한 후에 양성이 나와도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감염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격리 해제가 되고 이제 그러면 코로나 병동에서 일반 병동으로 전시를 해야 하고요.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고 이후의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이게 코로나 병실이 부족하니까 병실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는 하는데 2년을 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차근차근 병실을 좀 늘려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코로나 위중증 보호자 오픈 채팅방에 보면 다들 전염 초기에는 병실 확보가 안 되어서 재택에서 격리하면서 위중증으로 병을 키운 다음에나 입원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후에 장례를 알아봤는데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의 장례가 가능한 곳이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염 위험이 있어서 바로 화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입관이나 염 등의 절차가 생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례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맞다면 좀 속상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바로 장례를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 가족들, 상주들은 모두 PCR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아침에 모두 음성인 것을 확인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조문객을 맞이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의 시신은 국가가 정해준 화장터에서 사망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화장터 예약이 가득 차서 예정된 시기보다 하루 뒤에나 화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저희 형이 화장터에 갔는데 원래는 얼굴도 확인하고 그런 절차가 있지만 전염 위험 때문에 얼굴도 보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화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러보니까 조문객들 맞이하느라 사실 슬퍼할 틈도 없더라고요. 발인하는 12월 18일 토요일 새벽에야 다시 실감이 가서 멈춰 울었고 그날 저녁에 첫눈이 내렸는데요. 그 예쁘게 내리는 첫눈을 맞으면서 진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버님 부끄럽지 않게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도 했고요. 그리고 이후는 좀 여러 가지 서류 제출할 곳이 있으실 겁니다. 국가에서 이제 코로나로 돌아가시면 지원금이 한 2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사망 위로금으로 1,000만 원. 금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정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전파 방지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3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화장터 비용, 영안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에다가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아마 신청 이후로 이제 수령까지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신청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아직 수령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관련해서도 간단히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있잖아요. 손해보험에서는 코로나를 질병으로 분류해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생명보험에서는
코로나를 재해로 봅니다. 정확히는 이제 전염병으로 보고 전염병도 재해로 보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됩니다. 금액이야 각자 다 다르겠지만 아마 질병보다 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금액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 사망 진단서에 사망 원인이 이제 가나다로 이제 적혀 있는데요. 우선 가, 직접 사인은 폐혈증이고, 가의 원인은 급성 호흡 부전, 나의 원인은 코비드19 폐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즉 사망 원인이 코로나다라고 명확히 적혀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음성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명확히 사망 원인이 코로나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이나 뭐 사망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은 뭐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이 우세의 종이 되었고, 오미크론은 치명률이 낮다고 하죠. 확진자 대비해서 위중증 비율도 확실히 줄고 있고, 통계로 보면 사망자 비율도 아주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해요. 지금 위중증 분들이 이제 증상 발현일 이후 20일이 지나면 격리 해제가 되고 일반 병동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치료를 이어가다가 사망하게 되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는 코로나 사망자 숫자는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분만 보이는 거고요. 코로나 증상 발현 20일 이후 일반 병실에서 사망한 분들은 빠져있는 숫자라는 거죠. 점차 치료약도 생겨나고 치명률도 낮아지면서 뭐 감기처럼 여길 수 있게 되어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특히 고령이신 분들께는 위험하거든요. 뭐 겁을 내라, 두려워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제 아버님의 사례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가족분들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시는 데에 보탬이 되고자 드리는 얘기입니다. 아버님 사진을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별로 안 닮은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정말 많이 아빠를 닮아 있더라고요. 아버님과 나눈 카톡도 다 읽어봤습니다. 평소에 아버님이 읽고 싶은 책이 있다고 하면 제가 항상 사줬었는데요. 임종 면회 때 사랑한다고 못한 게 후회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책 사주면서 틈틈이 아버님께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는 어머님께 2배로 잘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도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님께 많이 사랑받았었고 좋은 성향들을 잘 물려받았으니 저는 이제 제 본업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드리면서 베풀면서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